다음 소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소식입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다음 주 월요일인 16일 자정에 구속기간이 모두 끝납니다.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이미 요청한 상태고요. 재판부는 오늘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듣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의견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안에는 재판부가 구속을 연장할 것이냐 아니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할 것이냐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상황은 지금 어디까지 온 겁니까? 오늘도 공판이 있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78회 공판인데 지금 그 삼성전자 관련 뇌물 부분은 큰 줄기는 이제 일부분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남아 있는 게 아직도 보면은 미르 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문제하고요.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3월 31일 구속되고 재판에 넘겨진 게 4월 17일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말씀하신 대로 1심 구속 기간이 이제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자정에 끝나게 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지금 그 아직도 심리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검찰 쪽에서는 좀 더 구속 기간을 연장하고 싶다 해서 9월 26일 날 법원에 구속 연장 신청을 벌써 해놨습니다. 그 얘기는 그 롯데하고 SK 관련해서 구속 영장을 내달라.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에 아마 그 문제를 아마 공방을 갖고 논의할 것 같습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 말이죠. 네. 검찰과 변호인단의 주장은 다 나왔을 것 같아요. 네. 변호인단은 계속 구속해달라. 변호인단은 무슨 소리냐. 네. 이제 석방한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야 한다. 재판부가 어떤 결정 내릴 것 같아요? 그 양측 다 법리적으로만 보면 검찰의 주장, 뭐 특검이죠. 특검의 주장이나 검찰의 주장이나 변호의 주장 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야 야 이거 풀어주면 집에 있으면서 내곡동에 잘 안 나올 거 아니냐. 출석도 잘 안 할 거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 관련 증인들이 다 예전 부하 직원들인데 회유하고 압박해가지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변호인은 무슨 소리냐. 이미 다 검찰에서 특검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증거 다 확보했는데 더 이상 인멸할 것도 없다. 인멸하고 싶어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 원칙이고 롯데와 SK에 대한 것들은 이미 다 수사가 끝났는데 그걸로 다시 구속영장 발부가 말이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인 측면만 보면 검찰의 주장이나 변호인의 주장이나 모두 다 나름대로 이유는 있기 때문에 법원이 석방이든 구속 연장이든 어느 쪽에 결정을 하더라도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그럼 이 경우에서 현실적으로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답을 딱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 예상으로는 아마 구속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법원 입장에서 보면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상을 유지하는 것과 현상을 변경하는 것 두 개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법원으로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현상을 변경해서 석방을 하게 되면 또 법원을 향한 법원이 또 정치의 논란의 한가운데 쓸 수도 있고 쓸데없는 억측에 휘말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을 하는 것보다 이왕 구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결정 그래서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한다고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6개월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6개월 동안 최장 6개월 동안 구속기간 연장을 하는 건데 물론 그 와중에서 재판이 3개월 정도 이후에 심리가 다 끝나고 만약에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게 되면 석방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6개월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만약에 6개월 연장되게 되면 심리를 조금 더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검찰 측에서도 지금 일주일에 4번씩 굉장히 고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여유 있게 재판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박철하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판부가. 박철하 교수님의 개인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앞서 그 법리적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든가 그리고 그 재판에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구속 재판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구속하는 이유는 그에 합당한 어떤 사유, 특히 증거인멸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판 진행의 원활함을 위험이 있다든가 원활한 진행에 그럴 때인데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재판 지연은 별로 여론이 나빠질 것 때문에 뭐 쉽게 선택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끈 떨어진 권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부담을 무릅쓰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증거인멸에 나설 거라고는 쉽게 생각되지 않아서 저라면은 사실은 풀어주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 체제의 유연함과 정당성을 위해서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 현행 그 시스템의 안정성, 보수성 유지 차원에서는 쉽게 그렇게 그 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석방하는 그런 용기를 과연 사법부가 낼 수 있을까? 예, 박철하 교수님 개인 의견은 그렇고요. 지금 의견 듣다 보니까는 제가 드는 생각은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른 주요 피고인들은 연루자들은 다 구속돼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됐다고 해서 또 풀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충분히 이제 고려할 만한 사항이죠. 게다가 우리는 이미 그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서 구속기간 연장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12.12 군사반란이라든가 5.18 민주화운동이라든가 그 당시에 무슨 비자금 사건이 겹쳐지면서 구속 연장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꼭 반민주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두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국민을 살상한다든가 정권 찬탈에 나선다든가 이런 범죄에 비해서는 전혀 성격이 다르고 또 한면으로는 그래도 탄핵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민주적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그 현직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능력을 갖고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전직 대통령 측과 변호사가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좀 불구속 재판을 해서 대한민국이 정말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로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박철하 교수님 개인 의견이고요. 김태현 변호사는 어쨌든 간에 재판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을 연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박철하 교수님 그렇다고 해서 국정농단 사건 관련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아니신 거죠? 않습니다. 예, 단지 불구속 재판을 같습니다. 통해서도 예. 충분히 그것은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수준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유죄가 인정돼서 뭐 징역 몇 년형을 선고받으면 다시 또 당연하죠, 그건. 되고 말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법이 최상의 권력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도 알겠습니다. 좀 생각해 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든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65세 이제 됐고 또 자꾸 아프다고 얘기를 하고 저번에 보면은 그 이재용 재판 때 증인으로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유치장이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불구속으로 될 때 이런 우려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8가지나 되는 그런 혐의가 있는데 계속 늘어지는데 그 만약에 그 이게 내곡동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또 안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주위에 계속해서 또 소위 말해서 그 박근혜 그 박사모 같은 그런 집회가 계속되고 좀 더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그런 우려하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문제 이렇게 민감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모여서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 결정될 때까지 거리 농성을 하겠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도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한번 볼까요? 탄핵을 해서 끌어내리고 집권까지 했으면 그만할 때도 됐는데 굳이 지방선거에까지 활용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재발부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정치적인 주장이지요. 그리고 친박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 단식 투쟁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단식 투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부터 수많은 애국 국민과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역대 가장 청렴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되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정권 찬탈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구속 연장 업무는 아예 법을 무시한 억압이며 인권 유린, 인권 탄압을 넘어 정치적 강금 행위입니다. 제가 조원진 대표. 네, 조원진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드는 것인데 저분들은 사실은 보수가 아닙니다. 극우 세력이죠. 우리 정치 지형도에서 보자면 저런 분들의 저런 태도 때문에 오히려 민주적 사법 절차를 적용하기가 더 어려운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저런 것을 안 하는 거야말로 사법부가 정말 법적 논리에 따라서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말하면 저분들이야말로 우리 정치 사에서 조금은 자제하고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가 언제 날지 좀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간략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18가지 그게 굉장히 지금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상적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안종범 수석이라든가 정호성 비서관이 구속 기간이 11월 중순 이제 끝난다는 것으로 봤을 때 1심 선고가 그 이전에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이 같은 경우로 계속해서 이제 공방이 되고 한다면은 어떻게 될지 아직 확실한 일자를 잡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보기에는 일단은 다음 달 말 이 정도 될까요? 구속 기간 연장되는 아니요. 예, 어쨌든 1심 선고. 다음 달 말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검찰 주장에 따르면 증인이 아직 이제 60명 남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60명의 심리를 하게 되면 글쎄요, 아무리 빠른다 하더라도 내년 11월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빨래 한 12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근데 아마 고려해볼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호성 비서관 같은 사람이나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 구속 기간 연장해가지고 선고일을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좀 맞추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 6개월 연장한 상태에서 더 연장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 6개월 연장 기간 이전에 선고를 하려고 하게 되면 아마 올 연말쯤에는 그래도 선고가 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될지 여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